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딸 생각하는 것처럼 며느리도 생각을 해주는 시부모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딸은 귀하고 들어온 남의 딸에게 귀한 대접할 필요 없이 이제 식구가 된 것이니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생각을 하는 시부모가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니 더 귀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서러운 일이지만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느꼈고, 그리고 제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압박을 하는데, 저는 그들에게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 투병을 하셨는데 6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도 저희 곁에 계셔 주셨고, 그리고 당신께선 많은 고통을 느끼셨겠지만 저희 앞에서는 괜찮은 척 이렇게 자식들이 잘 버텨주어서 자신이 덜 고통스러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아주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한 6개월을 앓으셨고 그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매일 아버지의 납골당에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의 납골당 앞에 앉으셔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후엔 납골당 추모공원에서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시고 제발 좀 그만 보내드리자 했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으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쉽게 아버지를 보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쉽게 일어나셨던 분이셨는데 역시 배우자를 잃는다는 슬픔은 그 어떤 슬픔에도 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이좋은 부부 사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반년 정도 그리 생활을 하시다가 어머니는 자식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 집안은 딸만 셋입니다. 그 중에 제가 장녀이고 둘째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셋째는 남자친구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어머니는 저희 셋을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 아무래도 아버지 옆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 옆에 가서 있어야지만 엄마가 기운을 차릴 것 같거든. 물론 우리 딸들이 서운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도 자식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신 아버지만을 생각하시나.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라도 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 엄마 아버지 계신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해. 니들이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엄마, 강원도로 내려간다고? 아,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자주 모시고 갈게요. 엄마 강원도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찌 지내려고 해.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이곳에 있어야 엄마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챙기지. 알아, 엄마도 니들 마음. 그런데 엄마는 말이야, 아버지 옆에 가 있고 싶어. 니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랑 같은 지역에 있어야만 엄마가 안정이 될 듯 싶어. 그리고 아우, 이 집 말이야. 아버지의 흔적이 너무 많아. 엄마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건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야. 엄마를 좀 이해해 주렴. 막내가 가장 많이 어머니를 말리곤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독립을 한 상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본가에 들렀던 막내는 그럼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묻더군요. 엄마는 30분 걸렸던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더 걸리는 것뿐이라고 강원도에 있는 자신을 보러 오면 되지 않냐 하더군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 결혼하기 전 부모님과 살았던 당시 저희 가족은 인생에서 딱 2번의 이사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이 저희가 독립을 하기 전 마지막 집이었고요. 딸만 셋이라 짐이 많은 편이었는데 부모님은 저희 딸들을 위해서 50평대의 아파트를 사셨고 그리고 저희 딸들은 독립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아버지는 지금의 이 집을 너무 좋아하셨고 자식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할 때마다 텅 빈 것 같다 하셨지만 그래도 절대로 집을 줄일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손주들과 사이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막내는 항상 나중에 자기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이다 말을 했기에 그래서 더 집을 줄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행복한 상상을 하셨던 거겠죠.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대로이긴 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지 않으셨을 때 즐겨 하시던 바둑판도 그대로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푹 꺼진 소파도 그대로였고, 다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아버지만 계시질 않더라고요. 이 집이 이렇게 컸었나? 우리가 살 땐 그래도 비좁다 어쨌다 했었는데 이 집이 이렇게 운동장만 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크더라고요. 허전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큰 집에서 홀로 있기엔 감당이 안 될 만한 크기의 집인데,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고 아끼던 배우자가 이제는 옆에 있지 않은데, 그간 엄마가 이곳에서 혼자서 감당했을 그 외로움이 확 밀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어머니의 말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홀로 지내실 집이고 더 꼼꼼하게 봐야 하니 둘째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임장을 다니게 되죠. 아버지가 계신 그곳과 멀지 않은 곳으로. 성격 자체도 그렇고 워낙에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는 둘째는 알아서 지가 척척 어머니 집을 물색하더군요. 그러다가 볕 좋고 작은 마당도 있고 차로 20분 정도면 아버지에게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을 찾게 됩니다. 게다가 그곳엔 어머니가 다니실 만한 성당도 있었고요. 작은 성당이었는데 그날 어머니와 둘째가 그 집을 방문했던 날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딱 그곳이 적격이다 생각이 들 만큼 입지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모든 게 다 맞아떨어졌죠. 어머니는 이사를 가시게 되고 그래도 아직 기력을 다 찾으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한 주마다 저희들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뵈러 가곤 했죠. 그렇게 반년. 어머니는 제법 기운도 차리셨고 오늘은 저쪽에서 고라니를 봤다는 둥, 어제 저녁에 부엉이를 봤다는 둥, 또 언제는 새가 마당에 와서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둥. 예전에 소녀 같은 어머니로 점점 다시 돌아오는 듯 했어요. 좋은 곳에서 그리고 아버지 옆에 계시다 보니 회복이 빠르게 되나 보다. 참으로 부러운 부부다 싶었습니다. 내 부모님이지만서도요. 그럼 어머니가 사시던 그 집은 어찌 되었냐? 어머니가 이사를 하셔서 적응을 하실 동안 당연히 전세를 주려고 내놓았었는데 크기가 부담이 되었는지 나가질 않더라고요. 저희끼리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장녀인 제가 들어가 사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나마 저희 집 식구가 넷이다 보니 그리 하는 것이 낫겠다 다들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우선 그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고 만일 저희 집 계약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집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마쳤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런 사정이 있으니 우리가 이사를 나갈 수도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 끝날 때까지 부모님의 집에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 살자라고 말을 했더니 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항상 큰 집, 큰 집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끝나가면 또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 건지 나름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가장으로서 부담도 많이 되긴 했었겠죠. 그 부담 다 남편이 짊어진 건 아니었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좋아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었는데 그동안 은근 바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장모님 혼자 거기 사시는 건 좀 그랬었어. 집이 너무 크잖아? 사실 장인어른 살아 계실 때에도 두 분이 사시기엔 집이 크긴 했었다. 자식들이 오면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암튼 우리 계약이 언제 끝나지? 대박. 너무 좋다. 그동안 처가덕 보는 놈들 보면 부러워했었는데, 아, 나도 결국엔 처가덕을 보는 날이 오긴 하네. 고맙다, 당신. 그리고 처제들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역시 장녀빨이라는 것이 있구나. 아, 그래? 당신 말 조금 거슬리는 부분 있지만, 그래, 당신도 그동안 부담 많이 가졌을 테니 내가 넘어가긴 할게. 암튼 그리 될 것 같으니 집 주인이 심한 조건 걸어오면 우리 그냥 짐 빼자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부모님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더군요. 짐이 빠진 집을 좀 보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약간 수리를 하거나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으니 자신이 먼저 좀 보고 싶다고요. 적극적으로 나오는 남편 보면서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짠한 마음도 들었고 저리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발 좀 딴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딴 마음은 다른 곳에서 발동이 되더군요. 남편에게 비밀번호 알려준 지 하루가 지났을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시부모님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의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약간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연락 없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닌데 왜 갑자기 오셨을까 의아했지만 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애들에겐 어른들끼리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거실에서 시아버지는 연신 헛기침을 하셨죠. 그리고 어려운 듯 쉬운 듯 저희 집을 찾아오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 말이다.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며느리 너한텐 직접 찾아와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집이 지금 비어 있다고? 사부인이 강원도로 내려가신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집을 그리 사용하기로 했다고?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리 말을 못해? 예, 우리 어제 아들 말 듣고 그 집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가봤었다. 집도 크고 아주 좋더라.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어른이 시부모님께 말을 했어야지. 니들끼리 정했다고 다 끝나는 거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지. 네 시누이 들어가 살라고 할 생각이다. 너도 알지 않니? 네 시누이가 지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거? 니들이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식구만은 네 시누이가 들어가 살아야지. 거기는 애들까지 합쳐서 총 6명이잖니. 어제 급하게 네 시누이한테도 그 집 보여줬다. 애가 눈이 휘둥그레치더라. 그러면서 아이고 잠깐만. 이것이 급했나 보네. 전화가 왔네. 잠시만. 그래 딸. 지금 와 있어. 그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당연히 그래야겠다고 하지. 그럼 안 되겠다고 하겠어? 엄마만 믿으라고 했잖아. 그럼. 시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아, 그랬어? 이미 말씀드렸어? 뭐라시니? 아이야, 당연히 좋아하겠지. 이사 준비해. 어, 그냥 벽지만 바꾸면 되지. 뭘 이것저것 하니? 당연히 공짜로 들어가 사는 거지. 시누이한테 돈 받아 처먹는 올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고. 그래. 지금 앞에 있어.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사 준비나 해. 걱정하지 말고.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유는 결혼하면서 자신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약속된 거였는데 실제로 결혼하고 자신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에 억울해하고 괴로워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에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 앞에서 말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저와 사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제가 곱게 보는 사람 아닌데 저희 부부가 들어갈 그 집에 내 부모의 집인데 시누이와 시누이 씨 부모를 들어가 살게끔 하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수가 더 많다면서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 옆에서 한숨을 쉬는데 그런데 제게 어쩌겠냐고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며 그러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너만 생각하는 것이냐? 네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냐? 그런데 한숨을 쉬어? 어쩌겠냐고?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 누가 등 떠미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화를 안 내니까 지금 니들 감정 다 표출하나 본데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좋은 기분으로 나 지금 온 거야. 그리고 니들 명심해라. 니들은 내 앞에선 항상 파리 목숨이라는 걸. 표정 관리 잘해. 그리고 네 누나도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니들이라고 그리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니들도 이거 전세계약 끝나고 나면 들어와 살아. 이젠 나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먹으며 살아야겠다. 아들놈이 되어서는 저리 생각이 없나? 아휴, 왜 다들 대답을 안 해? 얼른 대답 안 해? 호통을 치는데 몸이 들썩들썩 들리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저란 사람이 이 사람들에겐 과연 무엇이길래 제게 이렇게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 걸까요? 미안함도 없고 염치도 없고 당당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며느리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도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자신들의 딸이 아니니까요. 저는 들어온 사람이고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막 대해도 되는,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호통치지 마세요. 왜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도 있는데 호통을 치십니까? 아니 며느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기는요. 저희 집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신의 보고 들어가 살게끔 하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요? 내가 왜 내 부모 집을 그리해야 하는데요? 그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파리 목숨? 지금 파리 목숨이라고 했어요? 사람 협박합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아버지 얼굴은 파리해졌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 안경이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눈이 돌더군요.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시작한 건 지들이면서 내 뺨을 때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안경을 주운 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완전히 이판사판이었으니까 저도 미친 짓 한 거였습니다. 우연찮게 제 옆에 있던 해충을 잡는 스프레이약. 저는 딱 그걸 손에 잡고 미친 듯이 막 뿌려댔습니다. 그들의 면상이에요. 그냥 막 지익직 뿌려댔습니다. 내가 파리 목숨이 아니라 니들이 해충이라고. 니들 딸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건데 니들이 뭔데 지금 나한테 파리 목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뭔데 내게 손을 대냐고. 너 실수한 거야 이 해충 같은 것들아. 처가떡 이제 보는구나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가 미쳤었던 거지.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네가 손을 대? 네가 미친 행동하면 나도 미친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알아?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들 손을 잡고 바로 부모님의 비어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제게 손을 댄 남편에게 당연히 유책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 또한 그 모든 것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에게 두려움에 떨던 애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었죠. 지금 저는 부모님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는 중에 그 집 계약이 끝나 전 남편은 자신의 부모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위자료를 받으며 제 결혼 생활을 끝마치게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전 남편을 보고 있지 않아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전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던 그 모습을 아이들이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더 잘해야겠죠.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도 마음 편치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라도 편한 척을 해야겠죠.
전 남편은 제게도 버림을 받았고 아이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빠 전화번호를 차단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전화와 카톡까지 차단을 했더라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상처가 컸겠죠. 아이들이 다 제 잘못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큰 녀석은 큰 녀석이라고 저를 지켜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받게 돼요. 이혼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아이 낳고 산 정이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더군요. 지금 자신의 부모와 살고 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자신도 자신이지만 내 부모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거 알지 않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네 부모는 이해되고 네 아내였던 사람은 이해가 안 돼서 욱했던 거니? 저기요 아저씨. 이렇게 전화하시면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나 또한 아저씨 불편하거든요. 저 지금 바로 신고합니다. 저는 정말 신고를 해버렸어요. 한 번에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지만 신고를 한다는 말이 확 전화를 끊어버리기에 정말 신고를 해버렸어요. 자신들의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그걸 좀 알았다면 저런 행동 안 했겠죠. 그런데 진짜 들어가는 것들은 들어온 며느리에게 배려할 생각이 아예 없기에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멋같긴 하지만 아이들 봐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나 믿고 사는 아이들인데 엄마니까 힘을 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며느리로 살고 계신가요? 대우받는 그런 며느리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